지금부터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실무 행정 기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기술사 이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은 점검 실무 행정 기출 문제 경향 분석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 이제 고순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 경향 분석입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은 화전등 기준이 이제 굉장히 조금 작게 출제가 됐고 출제된 부분도 비교적 이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례로 옥내 사전 설비에서 점검에 출제됐는데 압력 수제 설치하는 것 5가지 부분적인 장비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자탐 출제되긴 됐는데 설계설 계산 문제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점검에서 누전 경보기 설치 방법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고 특히 제안에서 송풍기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 TAB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 요거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설계고요. 그 외에 설계에서 고층 건축물 출제가 됐고 가스 누설 경보기와 관련한 불량 탐지부 요 부분들이 우리가 점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화재 안전 기준은 전체적으로 17점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외에 설치 유지법입니다. 이게 무려 40점이 출제가 됐는데 무선통신 보도 설비 설치 대상부터 종합적인 점검 대상 보편적인 부분들이죠, 그죠? 그리고 복합 건축물의 점검 일수 이제 계산하는 거, 그리고 점검 기록표 기재 사항, 그리고 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 결과 보고서, 기타 관리사 자격 취소, 2년 이내 자격 정지, 시설물별 점검 장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역대급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무려 40점이라는 형태로 이제 배점이 출제됐는데 이게 최초로 이렇게 많이 출제된 게 흐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실제 우리가 점검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과거의 기출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40점 이상 출제는 그런 적이 없죠. 대체적으로 출제되는 게 10점 미만 출제되거나 출제되지 않거나 이제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역대급으로 이제 그렇게 출제됐고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점검 행위를 했을 때 점검 항목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케이스. 전체적으로 보면 43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검 항목이 37점, 그리고 이제 외관 점검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6점, 이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보통 20점, 많으면 20점에 3.42 정도 출제가 되는데 무려 전체적으로 43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유지법과 자체 점검 수행하는 고시만 제대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칼퇴점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대로 답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 아마, 점검 시험을 치면서 이제 기존의 시험을 쳤던 수험생들께서는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왔다 해가지고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사항들. 일단은 결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보시면 기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능적 기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관련 법이라든가 화전등이 이제 없는 고장 진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시험의 특성 정도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기출 문제 풀입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4점짜리입니다. 자, 보시면 누전 경보기 화전등 기준 설치 방법이 있었고 이어집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문제 형상을 보시면 형태를 보시면 누전 경보기에 대한 종합정밀 점검표에 수신배 점검 항목 4가지, 전원의 점검 항목 3가지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3번 문제 보시면 무선 통신 보도 설비 설치 대상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번 문제가 이어지는 형태로 해서 무선통신 보도설비 종합정밀 점검표에 누설동축 케이블의 점검 항목 5가지, 증폭기 및 무선이동 중계기 점검 항목 3가지. 자, 그래서 1번, 2번 이어지고 3번, 4번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 자, 그리고 외관 점검표죠. 5번은 자동의 탐지 설비, 자동의 속보 설비, 이제 비상 경보 설비 점검 항목 6가지 이렇게 해서 외관 점검표 꾸준하게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는
자체증금 사안에 관한 곳이 이산탄소 소화설비의 종합정밀 점검표상 수동식 기동장치 점검 항목 4가지 그리고 화전전 기준 등의 점검 항목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점검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점검 항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별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적무기 설치 방법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경계 전뢰 전격 전류 60A를 초과하는 전뢰에 있어서는 1급 누적 연구기를 60A 이하의 전류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적 연구기를 설치하고 다만 전격 전류 60A를 초과하는 경계 전류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에 전격 전류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적 연구기를 설치한 경우는 당해 경계 전류 1급 누적 연구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별기는 특정 소방대 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 방법 등에 따라 5개 인입선의 제1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라.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 소방대 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인입구 근처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 별기를 5개의 전류에 설치하는 경우는 5경으로 설치를 할 것. 자, 그래서 일반적인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적 무기가 이제 출제 거의 없었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수신부의 점검 항목 4가지. 자, 물론 누적 항목이죠. 수신부하고 전원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같은 형태로 수신부 점검 항목 4가지 쓰시오, 전원 4가지 쓰시오, 뭐 3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이제 됐었을 때 중복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역대급이기도 하지만 이전 시험에서 점검 항목이 출제되고 난 이후에 또 그 다음 시험에 따라서 출제된다거나 중복에서 출제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수신부, 상경전원 공급 및 전원 공급 표시 등 이상점 등 여부, 정상점 등 여부, 그리고 수신부의 성능 및 누적 연구 시험 적정 여부, 그리고 음향장치 설치 장소, 사람이 상식 업무 및 음량 음색 적정 여부, 그리고 가연성 전기 먼지 등 체류 우려 장소의 경우 차단기구 설치 여부 전원입니다. 본전만으로부터 상경 전원, 전원회로 구성 여부, 그리고 개폐기 및 과절 차단기 설치 여부, 그리고 다른 차단기에 의한 전원 차단 여부, 전원을 붕괴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구에 보시게 되면은 무선통신 보도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설치법 시행령 별표 오죠. 그러니까 설치대상 출제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무통인조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하가 지하층의 바닥 면적, 지하층 터널이라든가 공동구라든가 층수가 30 이상인 것, 그 고층 건축물이죠. 그 부분에 설치를 해라 하는 그런 분들. 요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형태로 누설 동축 케이블 등의 점검 항목 5가지,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의 점검 항목 5가지를 쓰라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설 동축 케이블 그리고 증폭용 무선 이동 중계기 이제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이 이제 범죄에 들어갑니다. 케이블은 피너미 통행 지장 여부라든가 케이블의 구성의 적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지공구 기타 등등 안테나 설치 적정이라든가 무관사 종단장 설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설 동축 케이블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충폭기 및 무선 이동 중계기 이 부분들은 사실 화전등 기준도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화전등 기준은 무선 중계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전원 표시등 및 전압계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상경전원 적정 여부, 그리고 충폭기 비상전원 부착 상태 및 용량의 적정 여부 이제 그러고요. 그리고 외관 점검표죠. 자탐, 자석,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 정하고 6가지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수신기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여부, 스위치의 정위치 여부, 변형, 손상, 탈락 현전, 부식 등의 여부, 그리고 비상전의 방전 여부,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설치 여부, 그리고 속고 세트 내 발신기 경종, 표시 등 변형, 손상, 단선 현장, 부식 등의 여부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외관 점검표가 지금 현재 비록 최근에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시험뿐만이 아니고 차후에도 이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자, 지금, 점검 항목, 점검표에 있는 그런 내용들,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가장 확실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시험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수동기동 장치, 그리고 안전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출제가 됐죠. 뭐 간략하게 이제 기동장 부분의 비상 스위치라든가 설치 위치라든가 스위치 음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동장치 설치 여부 이런 부분들 안전시설은 이미 화단전 기준은 기본적으로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까지 출제가 됐는데 소화 약재 방출 알림 시약 경고 장치 설치 출입구 부근에 잘 보는 장소에 소화약재 설치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격기 설치 여부 이제 그러고요. 자, 이번 문제입니다. 30점짜리죠. 자, 보시면 설치법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화재 방수방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종합정일 점검 대상 특정 수방 대상물을 다른 것이다. 괄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가로 넣기입니다. 비교적 쉬운 그런 내용들도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검일수 구하는 것들이라든가 점검표의 기재사항 즉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점검 행위를 했었을 때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범죄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점검 횟수, 점검 시기,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마지막 문제 그 관련 법령상 설치법이죠. 관련 법령상 소방청장이 소방시설 관리자 자격 취소라든가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이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대상 아마 비교적 무난하게 다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물분무 소화 설비죠. 그죠? 물분무 소화 설비만 설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니은자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한 설비가 설치한 터널, 그리고 리을은 옥내 소화전, 자동 탐지 설비, 이제 미음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기본적인 설치 대상이고요. 아래 조건을 참고해 물을 왜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복합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인류 가항계수 1.2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가항계수는 1.1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이라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상태죠. 근데 가항계수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비교적 난이도가 좀 쉬운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연면적 45만 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 의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아파트 세대는 400세대, 아파트형 주차장 및 부속용도 면적은 18만 제곱미터, 의료, 판매 업무시설 및 부속용도 면적은 27만 제곱미터, 그래서 스프링클러, 이산화탄소, 제한설비 설치됨. 모든 설비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없으면 10%, 뭐 물분후 소화설비 뭐 15%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감해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력 1단위, 보존력 2단위로 점검을 하겠다. 조건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검을 했을 때 점검 면적은 점검 세대수 곱하기 점검 개수, 그러니까 종합정일 점검일 경우에는 33.3, 작동기능 점검일 경우는 34.3 이렇게 이제 되죠. 자, 그리고 실제 점검 면적 곱하기 가항계수 이렇게 되게 되는데 가항계수는 1.2로 주어졌고 실제 점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보시면 점검 세대수 400세대고 종합정일 점검일 경우는 33.3입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7만 제곱미터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보시면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같은 18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8만 제곱미터 전체 45만 제곱미터에서 아파트와 관련한 면적을 제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7만 제곱미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강계수는 강계수가 1.25 쪽에 약간 오타가 하나가 있네요. 강계수는 1점입니다. 1.2로 계산되어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33만 7,320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의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뭐 가항계수를 적용을 할 때 아파트 면적 그리고 기타 27만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환산한 면적을 각각 합해서 곱하기 1.1을 하느냐 아파트를 제외하고 우리 이제 그 외의 용도를 1.2로 하느냐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일 위에 체크 박스 표시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점검력 배치 기준에 따라 아파트 등의 점검 배치 기준 제5에 따라
2호에서 제4호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외에 따름으로 가항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이렇게 좀 되는데 요 부분들이 여기는 요 부분 그러니까 제18조 제1항 관련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에서는 우리 보시면 1호 뭐 그리고 2호, 3호, 4호인데 4호가 뭐냐면은 가항계수와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목부터 나목 쭉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5호가 뭐냐면 아파트입니다. 그 밑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제1호부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뭐 그러니까 공용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포크 건축물의 아파트 외 부분들은 제한다. EIP에서 갖다 점검할 때는 단강목 기준을 따른다. 즉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호에서 4호까지 즉 가항계수를 적용하는 기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아까 이제 보셨던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에 이제 정금 면적을 구할 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제한 부분들은 1.1을 곱해서 구하게 되니까 33만 7,320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나타나집니다. 자, 그러니까 가항계수는 본래 1.2인데 1.1로 약간 오타가 있어요. 본래 1.2로 계산된 값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정금률 1단위, 보절기 2단위 이렇게 되면 16,000이고 33만 7,320에 나누기 16,000 하게 되면은 약 22일 동안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내용 법 원문을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그 다음 문제죠. 그죠? 자, 점검 기록표 기재사항 5가지 중 3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점검자, 점검기간, 점검업 최명, 점검의 구분, 유효기간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죠. 자, 그리고 자점검 횟수 시기, 점검 결과, 보고세, 제출기한 등에 관한 내용. 자, 그래서 본문항에 특정 수확에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종합정률 점검 대상이라는 전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률 점검 면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특정 수확대 사물에 관계된 종합정률 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을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를 한다. 그래서 기억이 1을 해줘. 그죠? 자, 그리고 관계인이 종합정률 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수험부문장 또는 수험사장에게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수강시설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이 끝날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 인력 배치 사항을 포함한 수강시설 등에 대한 재점검 실적을 평가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수험부문장 또는 수강사장은 수강시설이 화자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뭐 기타 등등 조치명령 관련한 부분들 해가지고 5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위에 특정 수강대의 사용 승인일이 2014년 5월 27일인 경우에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에 종합정률 점검을 그냥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5월 31일 이렇게 되고요. 그 이후에 6개월 지난 작동기능 점검은 11월 30일까지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무형 타입으로서 뭐 우리가 늘상 스케줄을 잡고 보고 일정을 잡고 하는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소원시설 관리사 자격 취소, 그리고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이제 7가지 있습니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 그러니까 소환전 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자,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그리고 둘이상업체에 취직하거나 취업하거나 성실하게 자체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포함을 합니다. 자,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점검 장비 이제 포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점검 항목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죠. 자, 점검 장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한두 번 출제가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실제 점검과 관련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를 하시고요.
자, 휴대용 비상조명의 정하목 7가지입니다. 설치 대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자, 휴대용 비상조명의 변형, 손상, 그 어둠 속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상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유한 방전 조치, 기타 충전이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어 있는지 여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출제 이력이 없죠. 그러니까 화전전기전도 사실 점검 항목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가압 송수장치 압력수에 설치하는 것 중 5가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뭐 기사 실기라는 거 이런 데서 자주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수익의 급수관, 배수관, 극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등 압력자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 압축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비상경보 설비, 단독 경영 감지기, 점검 배상, 비상경보 설비, 점검 항공기들까지 기본적인 것들, 수증기 설치 장소의 적정, 그 외에부터 위치 표시 등의 변형 손상 확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전전기전이죠. 그러니까 가스열 경보기뿐만이 아니고 전기 저장 설비라든가 고체로 조리라든가 개정해서 추가된 완전히 신규로 들어간 그런 부분들 출제를 예상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 중에 한 파트로서 가스 누설 경보기가 출제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느냐, 출제될 확률이 높죠. 근데 출제된 부분이 불량 경보기의 탐지부, 단독형 경보기 설치제 장소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 그걸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출제된 부분을 내용을 보시면 출입구 부분 등으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일정 회당 이내인 곳, 연소기에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가구보호 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 가스 등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 우려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출 문제를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 이외에 뭐 제 학원의 강사들 모여서 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나 그거 이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에듀파이어는 교육사업부 그리고 출판사업부 한 건소에 있고 기술연구사업부 전보라고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방제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수평수익비한 내방 버튼대 같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교육사업부는 교육사업부대로, 교육사업부는 기술사업부대로, 그리고 출판사업부는 출판사업부대로 교육을 전담하고 신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그런 엔지니어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시험을 합격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자구 소방시설 관리사 강의를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파트들, 본인이 자신 있는 파트들 같이 함께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